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은 오는 4월 5일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 대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 노옥희 교육감의 갑작스런 별세로 치러지게 된 이번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인물 간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은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하시는데 바깥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천창수 후보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처음이시죠? 네. 예, 첫 선거 출마신데 인사와 함께 출마의 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후보 천창수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울산 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이 이룩한 성과였습니다. 청년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졌고 교육복지도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옥희 교육감이 떠났습니다. 이제 울산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울산 교육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도 이번 선거에 꼭 당선되어서 노옥희 교육감이 못다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창수 후보는 고 노옥희 교육감의 남편이시죠. 때문에 작고한 부인을 대신해서 남편이 교육계 수장에 오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정의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노옥희 교육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는다고 그것이 곧바로 지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관심을 가진 만큼 저 사람이 과연 노옥희 교육감이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더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다녀보면 사람들이 명함을 꼼꼼히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현장 교사 생활을 했고 또 많은 연구 활동을 한 것을 보고 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연계해서 질문드리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고 노옥희 교육감 생전에 이 울산의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는 자주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하여튼 노옥희 교육감하고 저는 삶의 궤적도 비슷하고 교육 철학도 비슷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기 전부터 교육 문제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은 교육감이 되고 나서는 제가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 노옥희 교육감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저는 듣고 제 의견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노옥희 교육감은 또 교육계의 수장이고 또 교육청에는 많은 또 보좌하는 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고민을 많이 들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현장 교사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잘못 왜곡되고 있는지 또 현장 교사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좀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감을 나누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시는 데는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현장 교사의 의견을 많이 전달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아닌 천창수 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되는 이유,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첫 번째 장점은 저는 오랫동안 현장 교사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 문제를 좀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편이고 또 학생들의 정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생활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학교에서 좀 학생들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소통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계 수장으로서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잘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그 노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것을 가장 잘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이 바쁘셔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네네. 한두 편은 봤습니다만 한두 편 정도. 바빠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제가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그런 네네. 드라마입니다. 네. 이어지는 그 학교 폭력을 잊지 못한 성장에서 꽃이 네네. 이제 복수로까지 이어지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데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슬픈 일입니다. 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 슬프고요. 네. 그걸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슬픈 내용들인데 좀처럼 건절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건절 대책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참 학교 폭력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한 발생하면 그 피해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 또 혹시 발생하더라도 빨리 좀 처리해가지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생각해 본 것은 엄벌주의보다는 학교 폭력의 근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네. 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무시 이런 게 좀 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어떤 상호 존중하는 그 민주 시민 교육, 네. 또 인성 교육 좀 이런 걸 강조해서 조금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저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좀 이해한다면 인식하게 된다면 학교 폭력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게 교육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체험을 많이 해서 감수성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동물 사냥 교육이라든가 텃밭 가꾸기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들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좀 이 문제에 관해서 교육감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방도 할 수 있게끔 교사 또 학생, 학부모, 전문가 참여하는 그런 직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안을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방을 중점으로 두시는 거네요. 네. 자, 최근에 사회에 던져진 화두 가운데 하나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입니다. 그 질문을 연속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인권입니다. 학생 인권 정진 방안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학생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인권을 그냥 교육에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좀 실천하는 거, 인권 실천하는 거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의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학교 내에서 그냥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을 피동적으로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학교 행사, 입학식이나 졸업식, 체육대회 또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이런 것들 학생 스스로 맡아서 해봄으로써 이게 과연 나의 권리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학교 운영에 대한 좀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을 길러준다면 인권이 자기 중심적인 인권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는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학교 행사에 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교육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은 실천이다. 네, 실천이다 생각합니다.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그 한계를 넘어가는 교권 추락에 대해서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권리, 교권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이제 교권 침해 때문에 학생들부터 또 학부모부터 상처받는 교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저도 교권도 하나의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 교육을 할 때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권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저만 전제다. 그런 교육들 끊임없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교권이 침해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서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해에서 사소한 일들이 또 갖고 이제 증폭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과 교사 또 교사와 학부모가 좀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좀 친밀하게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행사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학부모가 또 개입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교권 침해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좀 학부모 회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과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걸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평소에 소통 많이 한다 그러면 오해에서 빚어지는 또 혹시 약간 그 사소한 문제 생겨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좀 활성화하고 네네.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교육당국에서 이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선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교사가 행정 업무까지 챙기면서 이 생긴 업무 과중으로 요즘은 교사 되기도 힘들고 교사 하기도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 교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여하튼 이게 교사들이 이제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그 집중만 해야 되는데 사실 과도한 행정 업무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보니까 수업도 약간 부실해지고 있고 학생 지도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행정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사실 예산 문제도 있고 네. 정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제 생각은 이제 교사들 간에 좀 이렇게 업무를 잘 분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가 있는데 그 교감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행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들을 좀 그 미리 만들고 거기는 행정 인력 한 사람 더 붙이고 있는 인력을 더 붙이고 해서 좀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좀 맡아주시고 나머지 담임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수업과 생활 지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담임교사가 비교적 업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학생 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담임교사가 행정 업무를 조금 더 이렇게 더 분담해 주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좀 제도적으로는 교육청이 좀 나서가지고 네. 꼭 학교에서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청을 많이 이관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뜻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어떤 문장에서 잠시 봤는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즐겁다. 네. 이런 얘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자, 다음은 이 교육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공부 중요하죠. 근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의 학력 정진 부분들입니다. 네. 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이 끌어올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그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뭐 기본적인 일단 정책은 그 모든 학생들에게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학력을 좀 보장해주겠다. 그런 정책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뒤처진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협력 강사를 한 명 더 붙여가지고 그 학생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또는 이제 방과 후에 좀 남겨가지고 기초학력을 그 보장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학력이 옛날과 좀 다르게 뭐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갖고 이제 더 이상 미래시대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질 높은 수업,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탐구하고 네. 또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울 수 있게끔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게끔 프로젝트 수업을 좀 비중을 높이는 문제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이제 미래 사회가 좀 다가오고 있고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 좀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그 수준을 은밀하게 좀 쉽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춘 과제를 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에듀테크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자, 후보님 공약에 보면 중고교와 특수학교
신입생의 체육복비 지원 등 아주 꼭 꼼꼼한 교육복지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교육복지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메꿔 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재 뭐 생애 아이들 출발선에서 뭐 공립유치원은 완전 무상교육이고 네. 또 사립유치원은 월 한 20여만 원 학부모 부담 경비였는데 그 부분은 2학기부터 당장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줘 가지고 똑같이 학부모 부담 경비 없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 지역의 그 급식비 네네. 단가가 좀 낮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데 그 부분은 빨리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은 되게 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한 식단을 좀 먹을 수 있게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그 체육복비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낮은 수준에 있는 교복비도 5만 원 정도 인상해가지고 30만 원 수준까지 올려가지고 학부모 부담 경비를 좀 많이 낮춰드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부분들은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 네, 아마 지금 계획은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네네. 2학기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나이는 이제 4세, 5세만 하고 내년에는 3세까지. 3세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특수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 안에 특수학급이나 통합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 통합교육 방안. 어떤 곳에서 보니까 그 장애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내 아파트 있는 앞에 있는 학교에 내 자식을 보내고 싶다. 뭐 거기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네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뭐 통합교육은 이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반에서 수업하는 걸 보통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뭐 제 반에도 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장애 학생이 들어와 가지고 수업을 받는데 사실 교사가 뭐 일반 학생을 지도하면서 또 장애 학생까지 지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제 공익 요원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데 이 공익 요원이 전문적인 교사 역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이만 이제 보살펴만 있지 학습을 지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 학생 경우에는 반 시간 동안 특별 활동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걸 좀 제 생각은 좀 전문적인 강사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네. 통합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그 장애 학생을 도와주는 학습을 도와주는 좀 전문적인 강사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 교사가 수업할 때 장애 지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통합 교육이 잘 될 수 있게 할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집 가까운 데 가면 정말 좋겠죠. 좋겠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제3 공립 특수학교 공립 특수학교를 부지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빨리 좀 그 시내 가까운 곳에 설립해가지고 아이들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꼭 학습만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면서 소통이 잘 되고 친구같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담임선생님 연수를 통해 가지고 장애 학생을 돕기 위한 비장애 학생들의 역할 그런 것들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뭐 매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그 장애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학습을 도와준다든가 또 생활을 도와주면서 올리다 보면 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보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입장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시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겁니까? 이제 제일 오해가 많은 게 이 포괄적 성교육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른 사람의 몸을 찍어가지고 유포하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몸을 뭐랄까 이렇게 성착취 대상
또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뭐 신체적인 성교육을 많이 한다 그래도 이런 성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성교육은 신체적인 성교육뿐만이 아니고 그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치는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신체적, 또 사회적, 뭐 문화적 관계 이거를 이제 뜻하는 게 포괄적인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딴 걸 의미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게 많은데 그런 오해를 좀 풀고 실제 와서 보면 오해 다 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면서 좀 이걸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또 약간 부언하자면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국제 성교육 표준으로 이제 배포한 가이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대개 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 노키 교육감이 생전에 추진하셨는데 무산된 사업이 학생교육은 제주 본원입니다. 네. 이렇게 당선되시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이미 노키 교육감 때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이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저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교사들이 또 가서 일일이 숙박업소를 또 이렇게 확인해보고 예약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또 1박 2일 출단도 가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전한 숙박지 마련해두면 제주도 가기가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인데 시의회에서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위치 문제도 좀 있고 왜 그러면 신축하지 않고 또 좀 호텔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제주도 수학여행 가지 않는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시의회와 좀 소통을 해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예. 다음 질문의 답을 거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서 시의회 반대라든지 특히 뭐 지난번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의회의 관계 앞으로 좀 소통을 더 많이 하실 건가요, 그럼? 네네. 당연히 이제 시의회 소통을 더 많이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이고 자기 생각도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연원을 살펴가면서 정책을 펴야 되고 시의원들도 아마 시민들의 연원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본다 그러면 시민들의 여론도 있으니까 어떤 적절한 균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자주 만나고 또 우리의 의견도 전달하고 또 시의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서로 마찰 없이 아이들 위한 정책을 한번 이렇게 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 당선자는 여유가 없이 바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바로 업무 시작될 때 무엇부터 먼저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은 그게 이제 주경을 빨리 편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문제도 이제 예산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추진 중에 있다가 이미 뭐 일부 예산 이제 집행이 되고 있고 설계 단계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어린이 독서 체험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 상당히 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 소통을 해가지고 재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경에 한번 올려볼 생각인데 다만 어린이 독서 체험관은 체험시설입니다. 독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시설인데 시의원들 반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통을 빨리 진행해가지고 양해를 구한다기보다는 이해 충분히 구하고 적절한 선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주경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부분의 답변에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교육감은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교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어떻게 약간의 변형이 있는지 또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세세하게 살펴보아 왔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오랫동안 현장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울산교육행정이 마찰 없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4월 5일 천창수를 잘 뽑아서 울산교육청에다가 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바쁜 나중에도 자리해 주신 천창수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무한한 창의성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막중한 임무의 중심에 교육감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울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울산의 미래를 위해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 행사를 꼭 해야 합니다. 보궐선거가 일반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투표율이 낮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권자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울산 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